국방연구개발도 내년부터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이같이 합의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신입 한미연합사령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해 끈끈한 한미동맹의 정신을 확인하고 강한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39사단이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와 합동으로 신속한 테러 진압을 위한 고속기동훈련을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국방연구개발도 일반 부처의 R&D와 같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게 됩니다. 국가 R&D의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가능해져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는 국방 R&D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의 사전 심의를 받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 R&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의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 R&D 예산은 전체 국가 R&D 예산의 약 14%에 해당하는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 그동안 유사 분야의 중복 투자 우려가 있고 민군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성과 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 부처 R&D와 같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의장인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 인문사의 각 분야의 민관위원 10명 등 25명으로 구성됩니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이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되면 2017년도 국방 R&D 예산은 심의회의 사전 의견 제시 방식으로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전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방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보안 유지를 위해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는 국방전문위원회를 올해 하반기 안에 추가로 신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가심에서는 효율적인 안건의 검토와 기술적 자문을 위해 공공우주와 에너지 환경, ICT 융합 등 6개 기술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국방 R&D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인문 분야를 제외한 모든 국가 R&D의 효율적인 예산 배분뿐 아니라 과학기술 간의 상호 활용과 융합으로 국방력과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2일 대한민국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안보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가졌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고 한중일 삼각협력 체제가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주변국들과의 안보 협력에 소다자 차원의 협력을 지속 추진해 양자 관계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란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미일 삼국 간 안보 협력은 북한 핵, 미사일 관련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기초로 우리 안보의 실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김 수석은 12일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와 주변국 안보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으로 이끄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이후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이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북제재 조치 효과와 관련해선 해운 차단과 북한 금융거래 제한 등 일부 분야에서 가시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수석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한미 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핵심 축이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안광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안보 협력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해 전방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방문해서 한미 양국이 대대급에서까지 끈끈한 연합성을 보인다는 것은 한미 동맹이 얼마만큼 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정전을 유지하는 가운데 강한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n this position, I am certainly committed to maintaining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while also trying to protect the armistice as well as we can. 이순진 합참의장은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JSA를 방문한 것은 이곳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라며 JSA 장병들에게 혈맹의 정신으로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SA 대대원들의 노고를 취하고 현재처럼 혈맹의 정신으로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춰주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이번 JSA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국방부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미국에서 열린 제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키드웨이에서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은 한미동맹은 물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 측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운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이용한 다양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키드웨이에서는 전자권 전환 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1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국가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됩니다.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서 군은 지자체와 연계한 민관군 통합훈련과 군 자체 훈련 등을 할 예정입니다. 훈련에는 육해공군 657개 부대에서 24만여 명의 병력과 4천여 대의 장비가 투입되며 재난대응 행동요령 숙달과 신속 대응을 위한 전장병 행동화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훈련 기간을 재난 대비 집중 주간으로 정하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한 군내 대비 태세와 대민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화재와 붕괴, 감염병 등 각종 사회 재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제39사단이 대테러 초동 조치를 위한 고속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요원들과 합동으로 실시한 첫 번째 훈련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창원축구센터에 테러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접수한 육군 39사단 헌병특수임무대가 출동합니다. 테러 현장까지는 부대에서 50여 킬로미터. 테러 진압을 위해서는 신속한 기동이 관건인데 만약 도로가 정체되는 상황이 닥치면 작전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 같은 제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찰이 나섰습니다. 순찰차와 헌병 모터사이클의 유기적인 공조로 특수임무대는 테러 현장까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육군 39사단이 경남지방경찰청 6고속도로 순찰대와 테러 진압 초동 조치를 위해 처음으로 실시된 합동 고속기동훈련입니다. 이번 대테러 훈련을 계기로 어떠한 테러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제압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테러 현장에선 39사단 헌병특임대와 경찰특공대가 합동으로 테러범을 검거하고 인지를 구출해냅니다. 육군 39사단 화생방 신속 대응팀도 추가 투입돼 테러범에 의한 화학 공격으로 오염된 지역을 제독하며 훈련을 마무리합니다. 최근 사회에서는 핵 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생화학 무기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화생방 신속대응팀 팀장으로 팀원들과 함께 이런 대테러 훈련을 나와가지고 한번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 능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대처 능력이 능수놀란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관할 지역에 어떠한 테러가 발생하더라도 경찰과 긴밀한 협조로 즉각 출동할 수 있게 만반의 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국가보훈처가 12일 부산 유엔공원에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네덜란드 참전용사 고 니콜라스 프란스 웨셀 씨의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안장식은 평소 함께 한국을 지켜낸 전우들을 그리워하면서
향후 자신의 유해를 한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있는 전우들 곁에 안장될 수 있게 해달라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9일 봉안 행사부터 이날 안장식까지 최고의 예우와 의전을 다하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부터 유엔 참전용사 사후 개별 안장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웨셀시의 안장식까지 총 4번째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길 희망한다면 정부 차원의 의전과 예우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참전국과 후손들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은 12일 전쟁기념관에서 제67주년 정훈병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조영찬 육군 정훈공보실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훈병과의 날 행사는 1949년 5월 12일 육군본부 정훈감실 발족을 계기로 지난 1992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이번 행사엔 6.25 전쟁 참전용사와 역대 정훈병과장, 언론인 등 정훈병과 활동에 헌신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은 각계 인사와 주요 정훈병과 지휘자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광복군 정훈조직을 뿌리로 하는 정훈병과는 6.25 전쟁 당시 종군기자를 비롯해 예술활동과 사상전, 심리전 활동 등을 전개했으며 현재까지 장병들의 무용전력 창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영찬 실장은 기념식에 참석한 초청 인사를 일일이 호명하며 육군과 정훈병과에 보내준 헌신과 애정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병과원들은 정훈병과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육공병여단이 최고의 요리왕을 뽑는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조리병들은 저마다 독창적인 메뉴로 실력을 뽐냈는데요. 최고의 급식을 만들기 위해 치열했던 현장을 심예슬아사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부대 최고의 요리왕이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볶고 튀기고 끓이고 각자 자신만의 비법으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느새 경연장은 침샘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오리고기와 중식을 섞어갖고 만들어보자 해서 사천식으로 오리불고기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또 경영식당에서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 메뉴로 정했습니다. 육군 육공병여단이 10일 개최한 요리왕 선발대회에는 예하부대 조리병을 비롯해 요리에 관심 있는 장병들까지 총 11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10인분의 요리를 만드는 데 주어진 시간은 80분. 요리를 마친 장병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깔스러운 음식을 보기 좋게 담아냅니다. 이날 심사위원으로는 참모장을 비롯한 간부 10여 명과 병사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위생 상태와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에 맞는지, 또 급식 메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평가했습니다. 비선호 메뉴를 개선하고 장병 급식 질을 높여서 장병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 대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승은 두부와 매콤한 닭강정 소스를 접목한 두루두부 팀이 차지했으며 이들에게는 최우수 셰프 인증서와 취사모, 상장, 그리고 포상 휴가증이 수여됐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요리왕 선발 경연대회를 꾸준히 실시해 장병들의 사기 증진과 복지 향상에 힘쓸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한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초라하게 폐막했습니다. 이번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 권력 독점과 우상화를 위한 거대한 자축쇼였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주 주간 북한 김지한 기자입니다. 36년 만에 열린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9일 폐막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와 세계 진보적 인류의 커다란 관심 속에 개막되었던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5월 9일에 폐막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데 이어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중앙위원회 위원 등 모두 5개의 당직을 거머쥐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 인민군 원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까지 합하면 모두 9개의 직위를 갖게 됐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7차 노동당 대회 마지막 순서였던 대규모 군중 시위를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황 중계했습니다.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추대를 자축하고 김정은 우상화를 위해 평양 주민과 인민군 등 20만 명을 동원한 행사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은 김정은이 등장하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김정은은 소년 단원들이 건넨 꽃다발을 여동생 김여정에게 건넸습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오른 황병서와 박봉주, 최룡해 등 핵심 인사들이 김정은 옆자리를 채웠습니다. 강제 동원된 주민들의 카드 섹션과 행진 장면은 김정은 우상화 자축쇼의 절정이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북한은 더욱 힘겨운 경제건설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대회 직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호소문에서 말리마 속도 창조운동의 불길도 경제전선에서 제일 드세고 격렬하게 타올라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노동당 대회 전 70일 전투에 시달려야 했던 북한 주민들이 숨 돌릴 틈도 없이 말리마 속도전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경제 부문에서뿐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도 말리마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호소문은 말리마 속도로 국방과학연구사업과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강도 높은 박차를 가하자고 독려했습니다. 말리마는 천리마보다 빠른 말로 북한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지난 1999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뒤 가끔씩 쓰였지만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2012년부터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리마를 동원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생산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당대회가 끝난 만큼 이전보다 더 가혹한 쥐어짜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끈끈한 한미연합을 상징하는 JSA 대대를 방문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